성경통독 레시피 309페이지 32과 헬라제국과 중간사 모세오경의 세계화. 통포인트. 모세오경의 세계화. 헬라파 헬라어의 신약성경 등장 배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을 중간사 400년이라 부릅니다. 중간사 400년에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들어있습니다. 유대는 중간사 400년 사이에 이집트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대는 먼저 122년 동안 이집트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식민지 종교에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는 세금을 바치면서도 비교적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 제국 전역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모세오경이 세계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파, 헬라가 등장하는 것은 중간사 400년 동안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 영향이 로마 제국 시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키루스 2세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지향하고 오히려 피정복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정책, 관용정책, 그리고 지방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회당 중심으로, 제사장 대신 서기관 중심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으로 귀환한 이후부터는 성전과 제사장, 회당과 서기관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키루스 2세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자 7명의 귀족 대표 가운데 다레이우스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가 페르시아의 찬란한 전성기였습니다. 화려한 궁궐과 건축물이 세워지고 각 통치구역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든든한 제국의 안정을 기반으로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정복 정책을 펼치며 영토를 마게도니아, 즉 유럽까지 넓히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레이우스 1세는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러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귀환하고 이후 다시 그리스로 쳐들어갔으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다레이우스 1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그리스를 공격했지만 살라미스 해저를 포함한 여러 전투에서 또다시 참패하면서 페르시아의 유럽 정복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다레이우스 3세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세계 패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2. 그리스 문명. 여러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그리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고도의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한창 흥황하고 있던 BC 480년 8월 페르시아 군대가 다시 그리스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그리스의 여러 도시가 동맹을 맺어 페르시아 대군에 맞섭니다. 치열했던 전쟁은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고,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는 국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그들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의 발전된 문명은 이후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됩니다. 이때 BC 359년경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필리푸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인들에게 야만이라 불리던 마케도니아인들이 오히려 그리스의 발전된 문명을 받아들이며 힘을 키워간 결과 세계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3. 헬라 제국의 등장. 마케도니아 왕 필리푸스 2세는 크레니데스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엄청난 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즉 지금의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발걸음을 내딛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왕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마케도니아를 얕잡아 보던 그리스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루어 놓은 그가 갑자기 암살당하자 20세의 젊은 왕자 알렉산더가 뒤를 잇습니다.
알렉산더는 강한 패기와 원대한 꿈을 지닌 인물로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부친 필리포스 2세가 구축한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진구를 시작했습니다. BC 334년 겨울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의 서부와 남부를 점령하고 이듬해 이수스 전투에서 다레이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하여 크게 승리를 얻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4대 수도 중 하나인 수사성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집트를 향해 내려오는 도중 알렉산더는 지중해 연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해상도시 두로를 점령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두로는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워낙 영토 자체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전쟁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역시 두로를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점령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알렉산더는 1만여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산에 가서 커다란 바위들을 굴려오게 한 후 해변과 두로 사이 바다를 돌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육지와 섬 사이에 방파제를 만든 알렉산더의 군대가 마침내 두로를 점령합니다. 이전에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했던 블레셋의 가사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아 2달 만에 함락되었는데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는 이처럼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때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는 BC 332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곳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느 지역을 점령하러 갈 때마다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정복지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교류시키고 여러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며 그리스 문화로 정복민들을 개화시켰습니다. 고대 동방의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시대의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의 문명이 만나 헬라 문명, 곧 헬레니즘이 형성됩니다. 이는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문명들이 통합된 결과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집트에서 다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며 페르시아의 4대 수도인 수사,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는 BC 326년에 동쪽으로 계속 진군해 인도에 이르렀을 때 오랜 전쟁에 지친 군인들의 종군겁으로 군대를 돌려야 했고 BC 323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 제국은 7명의 장수에 의해 나뉘어 다스려지다가 권력 다툼 끝에 3명은 도태되고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의 관심은 유대 지역과 연관이 있는 프톨레미 왕조에 집중됩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에는 셀루커스라는 군대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는 군대 총사령관에 만족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확보합니다. 프톨레미 왕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로 자처하고 나서는 안티고니스를 저지하러 간 사이 그는 결국 셀루쿠스 왕조를 세웁니다. 이때부터 셀루쿠스 왕조가 메소포타미아 유역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즉 유대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 헬라 제국을,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헬라 제국을 세워 다스렸습니다. 두 나라는 당시 세력이 가장 큰 나라들이었고 유대 지역을 사이에 두고 오랜 시간 서로 경쟁하고 다투게 됩니다. 4.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BC 322년 프톨레미 1세는 이집트를 손에 넣고 BC 320년에는 유대까지 합병합니다. 이때부터 유대 지역은 122년간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대체로 속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을 인정해주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대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고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서 계속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 계속된 전쟁으로 유대는 양쪽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며 여러 차례 순환을 겪게 됩니다.
5.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와 모세오경의 세계화.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인 프톨레미 2세 때 이집트 헬라 제국의 수도이자 자랑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는 약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2세는 도서관 관장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와 대화를 나누던 중 도서관 장서를 50만 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유대 모세오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프톨레미 2세는 유대로부터 70명의 학자를 이집트로 직접 초빙했고 일정 기간을 정해 각기 다른 처소에 머물면서 번역 작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이후 70명이 각각 번역한 모세오경을 하나하나 모두 검토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번역이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모세오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됨으로써 헬라 제국 전역에서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일은 모세오경이 세계화가 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